여러분은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인과 말다툼을 할 때 스스로가 호구처럼 느껴진 적이 자주 있습니까? 만약 양보해서 50대 50으로 타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돈과 권리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티에 가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갈색 구두를 신으라고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50대 50의 타협안은 무엇일까요? 한쪽 발에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다른 쪽 발에는 갈색 구두를 신는 것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직 FBI 인질 협상 전문가인 크리스 보스의 생각입니다. 그는 타협을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 보스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절대 타협하지 마라의 저자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FBI에서 납치범이나 은행 강도 그리고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질 협상가로서 배운 기술들이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이든 직장 상사나 거래처와의 협상이든 인간의 심리적 원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내 방식이나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3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두 아이가 초콜릿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초콜릿을 똑같이 나누려 해도 양쪽 모두 상대방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럴 때 제3의 길은 한 아이에게 초콜릿을 정확히 반으로 자르게 하고 다른 아이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크리스 보스의 협상 법칙 5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받아라. 모든 협상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고 수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에서 시작됩니다. 듣기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행동입니다. 강렬하게 경청함으로써 당신은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하면 듣는 대신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선 맥락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쏟아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속으로 저 사람은 내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는군 하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주제로 떠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3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움직입니다. 첫째, 내 상황을 이해받는 것. 둘째,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리고 오직 이 2가지가 충족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양보하거나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듣기에 실패한다면 협상의 성공은 결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법칙, 협상은 전쟁터가 아니라 발견의 과정이다. 협상을 논리적인 주장이 부딪히는 전쟁터로 보는 사람들은 늘 자기 머릿속의 목소리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협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투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인지, 시간인지, 존경심인지, 혹은 인정받는 것인지 찾아내는 발견의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몇 가지 강력한 심리 전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술은 바로 미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은 상대방의 뇌에 직접 손을 뻗어 긍정적인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일 때 뇌 기능이 31%더 똑똑해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31%더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미소는 방어 기제를 허물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조성합니다. 두 번째 전술은 미러링, 즉 거울 효과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이 방금 한 말의 마지막 3단어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아주 단순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직장 상사가 나는 기대치가 아주 높고 더 완벽한 결과물을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더 완벽한 결과물을 원하신다고요.
하고 억양을 살려 되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습하면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정면으로 묻는 것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변명할 틈을 줍니다. 반면 미러링을 사용하면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방어벽을 허물며 당신에게 더 많은 정보를 술술 토해내게 됩니다. 미러링을 한 직후에는 반드시 4초 이상 침묵을 지키며 이 마법 같은 심리 기술이 상대방의 뇌에서 효과를 발휘할 시간을 주십시오. 세 번째 법칙, 전술적 공감입니다. 전술적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가짐을 이해하고 그 감정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듣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를 가로막는 감정적 장애물을 식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했다면 그것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것을 감정 이름표 달기라고 부릅니다. 이름표 달기는 상대방이 방금 한 말을 요약하여 돌려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름표는 항상 뭐뭐인 것 같네요. 혹은 뭐뭐처럼 들리네요. 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학생들을 정말 많이 아끼시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침묵을 지키며 그 이름표가 마법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름표 달기가 뇌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올바른 감정을 파악했는지 확인시켜주고, 둘째,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망을 연결하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면 거래가 성사될 확률은 무려 6배나 높아집니다. 공감은 두 사람의 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당신이 공감을 발휘하는 순간 나의 뇌와 당신의 뇌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술적 공감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처럼 상대방이 갑의 위치에서 화가 나 있고 당신을 질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엄청난 심리적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에 앉아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끔찍한 말들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했다면 당신의 입으로 먼저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회사가 마감 기한을 놓쳐서 거래처가 매우 화가 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갑질을 당할까봐 방어적으로 변하는 대신 미팅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당신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 더 이상 우리와 거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옳고 당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어라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네 라며 순식간에 무장 해제됩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상황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설명하는데 몇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상대방의 모든 불만을 대신 말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뇌는 불평하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는 상태로 즉각 전환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이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부정적인 감정에 3배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도록 당신이 먼저 도와준다면 결코 을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주도권을 쥔 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아니오로 시작하라. 흔히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를 밀어붙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아니오라는 대답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예라는 대답을 강요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덫에 걸렸거나 무언가에 얽매였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5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의 뇌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5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1시간 동안 붙잡혀서 야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늘어놓으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모든 방해 요소들은 상대방이 대화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오직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게 합니다. 반대로 얘라는 대답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 이야기하기 불편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지금 하던 일만 끝내고 15분 뒤에 제 자리에서 봅시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요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약속에도 얽매이지 않았다고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아니요라는 대답은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쥐어줍니다. 15분 뒤에 만나자고 결정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의 뇌는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작동하며 어떠한 경계심 없이 당신의 제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서 언제 만날지 묻지도 않았지만 상대방은 스스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답을 내놓았습니다. 5번째 법칙, 내 말이 맞아 라는 마법의 문장을 끌어내라. 내 말이 맞아 라는 말은 협상에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이 대답을 얻으려면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완벽하게 요약해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 기술은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대답을 이끌어냈다면 거래는 이미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말이 맞아 라는 문장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준다고 믿을 때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이로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심리적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네가 오라 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협상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아주 미세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네가 오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10중 8구 당신과의 대화를 빨리 끝내버리고 쉽거나 당신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위해 영혼 없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오라 는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대화를 단절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오직 상대방의 입에서 네 말이 맞아 가 나올 때만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대하는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완벽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협상 기술이 없다면 직장 생활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매번 양보만 하고 억울함을 삼키며 영원한 을의 입장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내 뜻대로 상황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법칙은 당신의 이런 무력감을 단숨에 날려버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아니요라는 대답을 유도하고 숨겨진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어떠한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단 하루도 스스로를 호구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당신을 괴롭히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고집불통인 거래처 사람에게 미러링 전술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내 말이 맞아 라는 마법 같은 대답이 튀어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승리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줄 심리 법칙들을 앞으로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당당하고 주도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